안녕하세요, 안양이들. 우링이의 정신없는 성장기의 우링입니다. 저는 안양대학교 관광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대외활동은 선택? 올 필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또래에 비해서 많은 대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한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외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 왜 대외활동을 시작을 했는지, 내가 생각했을 때 대외활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스펙을 간단하게 소개해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많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적지는 않은 그런 대외 활동들을 여러 개를 했었는데요. 저는 청소년 때부터 굉장히 뭔가 활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와서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부터 성격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도 활동하는 것도 충분히 좋기는 한데 대외 활동이라든지 연합 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하면은 정말 다양한 전공, 다양한 학교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어서 사실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펙을 채운다기보다는 약간 활동 자체가 재밌고 또 하나하나의 경험이라서 하는 부분도 되게 크거든요. 가장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대외 활동을 왜 해야 하나요? 하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 사실 이제 그냥 정말 그냥 뻔한, 가장 기본적인 흔한 대답이라고 한다면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거겠죠? 스펙을 쌓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대외활동이.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는, 서류평가를 넘겨주거나 혜택도 있어요. 자격증이나 인턴 같은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맞아요. 제가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도 자격증이라든지 인턴을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그게 더 전문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격증이나 인턴을 요즘 문과생들 보면요. 정말 다 해요. 정말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뭔가 경쟁력을 갖추고 자주 쓸 때 내가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한다면은 대외활동이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외활동을 하는 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왜 대외활동을 해야 하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대외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람을 만나고 또 대외활동하면 술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술 먹고 그런 거 다 좋긴 한데 무엇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학교에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한 곳에 모여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대외활동하면서 가끔씩 내가 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합격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부럽다라는 게 아니라 와,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거를 되게 느끼면서 솔직히 열등감을 조금은 느낀 적은 있어요. 근데 그 열등감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서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살려고 제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 자체에서 저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특히나 저는 저학년이니까 보통 대활동하면 제가 보통 막내였어요. 보통 이제 정말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 미안? 그래서 많이 만났었는데 되게 내가 몰랐었던, 내가 아직 조금 대학생활이라던가 뭔가 경험이 많이 없어서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또 경험들에 대해서도 되게 조언을 많이 얻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능력치가 높아진다입니다. 일단은 대활동을 하면요.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굉장히 능력치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외활동이 약간 팀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팀플의 연장선이에요, 사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정말 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는 거지?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원하는 건 솔직히 이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경험도 있지만 그 경험들이 정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제 스스로의 그 능력치에다가 정말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 문제 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능력치가 상승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 뭔가 리더십이라던가 뭐 PT 능력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상승이 많이 되었고요. 기획하는 그런 대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기획안 작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많이 좀 상승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사실 SNS 관리라던가 뭔가 콘텐츠를 제작한다던가 뭐 그런 일은 평소에 해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제가 직접 뭔가 카드뉴스라던가 뭔가 포스터 디자인 같은 것도 해보게 되고 또 지금은 제가 그 SNS에 업로드된 영상을 또 제작을 하기도 하거든요.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내가 이 대활동을 안 했으면은 이러한 경험들을 못 해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얘기 들으면은 나는 저런 거 못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당연히 못했어요. 또 그래서 망설였고 또 두려웠고 내가 저거 어떻게 해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도전하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경험치가 훨씬 더 많고 대외 활동이 끝났을 때 내 스스로 성장했구나가 스스로 느껴져요. 내가 진짜 지난 학기를 정말 뿌듯하게 보냈구나 라는 거를 정말 잘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을 가장 말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관광학과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회사 쪽에 가서 기획이라던가 MD 직무를 조금 하고 싶었어요. 직무를 하고 싶어서 이제 관광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었고 이제 그 꿈을 꾸었는데 이제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마이스 산업이라는 거에 되게 흥미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이스 산업에서 국제회의라던가 뭔가 전시회 같은 거를 기획하고 또 유치하는 PCO라는 직무를 꿈꾸게 되었어요. PCO 직무를 꿈꿔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 대외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저는 마이스 그 대외활동이 끝난 후에 PCO라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포기라고 하면 뭐하고 PCO에서 다른 직무로 진로를 변경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작년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 전국 대학생 연합 마이스 동아리 쏘미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저희 과 선배, 저희 이제 같이 듣고 계시겠죠? 튜터링을 해주시던 그 과 선배가 추천해주셔가지고 쏘미라는 연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열심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연장을 해서 이제 회장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2학년 1학기까지 회장이라는 그 활동을 하고 나서 나는 마이스 산업의 그 PCO 직무랑은 안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뭔가 겉으로 뭔가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고 또 뭔가 이런 서적을 보고 그랬을 때는 나는 PCO 직무랑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이게 내 길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막상 대활동을 하면서 그 실무를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PCO가 아닌 거예요. 이 대활동을 하면서 뭔가 PCO의 실무 경험도 있었고 또 실무진들의 이야기도 들었었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었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뭔가 이것저것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 실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약간 그 생각을 딱 하고 저는 PCO라는 직무를 포기했어요. 근데 대신에 저는 그 대외활동을 통해서 다른 꿈을 얻었어요. 제가 그 쏨에서 이제 회장으로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단체의 대표다 보니까 그 쏨이라는 단체를 어떻게 하면 프라이드를 높일 수 있을까? 이 쏨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얼마나 이렇게 뭔가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SNS 관리라던가 뭔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에 조금 주력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뭔가 마케팅이라던가 PR 직무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신기하죠? 마이스 대외 활동을 했는데 마이스 직업을 포기하고 다른 꿈을 얻게 되었다는 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흔해요. 내가 그냥 마냥 겉으로 보이는 걸로 그 꿈을 꿈꿨지만은 사실 실무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바꿨어요. 근데 만약에 대활동을 제가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쏨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직무가 아닌데도 PCO라는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했을 거고 그쪽 방향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대활동을 함으로써 저는 내가 실무 경험을 대활동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판단하게 되었고
근데 대신에 또 다른 내가 이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즐거웠다. 그럼 나는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진로 설계를 위해서라도 저는 대외활동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외활동을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되는 건가요? 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대외활동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진로 설계뿐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른 곳에서 응용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정말 유익했거든요. 근데 꼭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대외활동보다 중요한 건 자격증이랑 인턴이에요. 자격증은 전문성을 촥 드러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턴도 남들 다 하기도 하는데 인턴이 정말 실질적으로 대외활동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실무 경험을 진짜 찐 실무 경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둘이 더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처럼 뭔가 저 실무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거나 진로를 잘 못 찾고 있거나 하는 친구들은 대외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쌓는 거를 많이 추천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 스펙 쌓기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싶은 거라면은 그냥 2-3개 정도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거든요.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2-3개 정도 활동을 했었어도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대신에 뭔가 직무 관련 대외활동은 꼭 하나 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무 관련으로 꼭. 그리고 대외활동도 대외활동이지만은 해외 봉사라던가 혹은 뭐 교환학생이라던가 이런 것 보통 공기업에 많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밖에 사실 대외활동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저는 마이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추천하는 거는 이제 서울 마이 서포터즈. 이거는 조금 1학년 분들도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합격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운영 요원을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하기 좋은 대외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수원 마이스터즈 같은 마이스 대외활동이 있어요. 수원 컨벤션 센터 분들이 너무 아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활동 자체도 뭔가 교육도 굉장히 많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많아서 굉장히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저는 대외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많이 했었어요. 알바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대외 활동은 보통 시험주에는 많이 활동을 안 해요.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서로 배려해주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솔직히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시간 분배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외 활동 2개를 하고 그중에서 이 강사로 동시에 3개를 했어요. 그래서 좀 5개였다가 거기다가 저는 주시 아르바이트까지 했었거든요. 되게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학점도 뭐 제가 공부를 막 열심히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4점대에 나왔었거든요. 저는 시간 분배만 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대활동이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은근 많아요. 근데 주말 아르바이트는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대활동 활동비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번 달에도 월 50? 월 50 받는 것 같은데요? 네, 월 50. 되게 이렇게 활동비를 많이 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관심 없는 활동이더라도 그냥 활동비 주면 그냥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용돈벌이 겸사겸사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 이제 그 강사나 멘토 활동하면서 뭐 시급 10,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까지 해가지고 또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신공지전이라던가 뭔가 저는 튜터링도 가르치기도 했었고 아리 패널이라던가 그런 활동들을 하면은 충분히 용돈벌이가 되거든요. 대활동도 하고 학점도 챙기고 정말 술도 많이 마셨어요. 놀 거 다 놀았어요. 그렇게 잘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냥 시간 분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기 나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질문. 우리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대외활동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사실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차피 제 주관적인 영상이니까 조금 말해보자면 전 대외활동 필수라고 생각해요. 문과는 취업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업계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쟁률도 너무 높고요. 정말 문과생들은 정말 취업이 너무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라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이나 뭐 인턴 그리고 토익 같은 건요 다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근데 거기서 뭔가 나만의 차별화된 그런 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대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과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과 학생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대외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뭔가 자격증 취득하고 있는 것도 있고 토익도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어문계열로 복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학점 챙기기도 바쁘고 뭐 알바하느라 바쁘고 난 그래서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만약에 하면은 학점부터 그냥 10불로 10일 밭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대외활동은 정말 에센셜한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남들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것들, 자격증이나 인턴이라던가 토익이라던가 뭔가 학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대외활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대외활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싶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또 영상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담을 수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뭔가 대외활동뿐만 아니라 뭔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여기 띄어져 있는 여기 주소 제 블로그랑 그리고 인스타 주소예요. 여기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히들 안녕!